본 영상은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네 번째 프로젝트인데요. 신문 헤드라인을 정복하기 프로젝트입니다. 뉴스의 각 분야 주요 헤드라인을 훈련받아 학습한 뒤 새로운 헤드라인을 입력했을 때 어느 분야에 가까운 헤드라인인지 판단해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뉴스를 보시면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문화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헤드라인 기사들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다른 새로운 기사의 헤드라인을 입력시켰을 때 그 새로운 헤드라인이 어느 분야의 기사인지 머신러닝이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ML4Kids 사이트로 이동을 해볼게요. 먼저 로그인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추가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할 건데요. 이때 프로젝트의 이름은 헤드라인이라고 할게요. 인식 방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 헤드라인 기사를 데이터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텍스트 인식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선택하고 아래쪽에 언어는 한국어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만들기. 그럼 방금 우리가 추가한 헤드라인 프로젝트가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다시 여기를 클릭하시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훈련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부분을 실행해 볼게요. 훈련 버튼 클릭.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데이터를 분류할 거라서 4개의 레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운 레이블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 첫 번째 레이블은 Politics라고 쓸게요. 그리고 두 번째 레이블은 Economy. 세 번째 레이블은 Society. 네 번째 레이블은 Culture. 네, 이렇게 각 4가지의 레이블을 추가를 했고요. 그러면 새로운 창을 열어서 직접 뉴스의 헤드라인을 입력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창을 열고 오른쪽에 이렇게 띄워 놓을게요. 화면을 좀 축소하겠습니다. 저는 기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음 사이트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뉴스가 나와 있는 탭이 있을 거고요. 뉴스면에서 여기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오늘자 뉴스의 헤드라인을 여기 우리 머신러닝의 데이터셋에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정치를 클릭하시고 여기 아래 보시면 여러 가지 주요 뉴스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사들의 타이틀만 복사를 한 다음에 정치 레이블에 데이터 추가 버튼을 누르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이런 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4가지 분야에 대해서 기사를 모두 추가를 해주세요.
데이터의 개수는 각 레이블당 10개 정도의 데이터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각각의 레이블에 10개의 데이터를 모두 다 추가하였습니다. 그럼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여기 학습 앤 평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켜 보세요. 클릭. 그러면 모델이 훈련되고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모델의 상태는 트레이닝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모델이 훈련되는 동안 우리는 스크래치로 이동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클릭하시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스크래치 3.0을 선택해 주세요. 스크래치 3 열기. 네, 우리는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지 않고 스크래치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프로젝트 템플릿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프로젝트 템플릿을 클릭하시고 여러 가지의 템플릿 중에 헤드라인이라고 제목이 쓰여져 있는 이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네, 템플릿에 보시면 스프라이트가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스프라이트는 그래프 블럭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바로 옆에는 레이블 1, 2, 3, 4, 4개의 뉴스페이퍼 블럭이 4가지가 있고요. 뉴스페이퍼 스프라이트 그리고 그 아래 2개의 스프라이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프라이트는 우리가 이곳에 그래프처럼 보여지도록 도장을 찍게 될 텐데요. 그때 도장을 찍기 위한 스프라이트이고요. 여기서부터 레이블 4까지 4개의 스프라이트는 그 도장을 찍을 때 그 각각의 색깔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한 스프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프라이트 2개는 우리가 여기 표시하는 변수가 정확도를 나타내는 변수인데요. 그래서 정확도 몇 %로 헤드라인을 잘 분석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한 스프라이트입니다. 그럼 현재는 지금 파란색 뉴스페이퍼 1, 노란색은 뉴스페이퍼 2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좀 바꿔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1 스프라이트를 클릭하신 후에 모양 탭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이곳에서 뉴스페이퍼 1을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파란색은 정치면이라고 바꿔볼게요. 정치. 우리가 테스트 헤드라인을 테스트를 해봤을 때 만약에 그 헤드라인이 정치면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파란색 도장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은 정치이다, 정치면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한 스프라이트입니다. 그럼 레이블 2 스프라이트를 클릭하시고 이곳은 경제라고 바꿀게요. 경제. 그럼 노란색은 경제라고 표시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 사회면 기사는 우리가 초록색으로 표시하겠다. 그리고 레이블 4를 클릭하시고
문화. 문화면 기사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겠다라는 표시입니다. 네, 이렇게 해 두시고 다시 그래프 블럭 스프라이트를 클릭을 해 볼게요. 클릭을 해보면 여기 모양이 4개의 모양이 있는데요. 이 모양의 이름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양 파란색은 정치면을 표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치색이라고 바꿀게요. 노란색은 경제색, 초록색은 사회색, 빨간색은 문화색. 네, 이렇게 바꾸고요. 그리고 코드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변수 카테고리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변수 카테고리에 보시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변수가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 중에 제일 마지막 number of test headline 이 변수는 저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삭제하도록 할게요. 변수 삭제하기. 그리고 첫 번째 변수는 지금 여기에 정확도를 표시하기 위한 변수거든요. 그래서 이 변수의 이름도 이해하기 쉽게 변수 이름 바꾸기를 해서 정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correctly recognized headline 이 변수는 맞게 인식된 제목수라고 바꿀게요. 그리고 리스트 아이템은 리스트 번호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저희가 코딩할 준비는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그럼 이제부터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서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 그러니까 뉴스의 헤드라인 기사를 입력하면 우리가 훈련시킨 머신러닝 모델이 어느 면의 기사인지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헤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테스트 헤드라인이 정치인지 경제인지 사회인지 문화인지 자동으로 분류를 해주고, 정치라고 생각하면 파란색 도장을 찍을 거고, 경제라고 생각한다면 노란색 도장, 사회라고 생각한다면 초록색 도장, 문화라고 생각한다면 빨간색 도장을 찍어 볼 거예요. 그럼 먼저 테스트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테스트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개 항목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리스트 변수 한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수 카테고리에 리스트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리스트의 이름은 정치 테스트 제목이라고 해볼게요. 정치 테스트 제목. 그리고 이 리스트에 정치면에 있는 테스트 데이터를 5개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창을 여시고요. 기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다음 페이지로 저는 이동을 해 볼게요. 뉴스면으로 이동한 후에 정치를 선택하시고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데이터셋을 만들 때 사용하지 않았던 예전 기사들 중에 오래된 기사들의 헤드라인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5개의 헤드라인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개의 데이터를 모두 추가하였네요. 그럼 이 5개의 데이터를 각각 5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분류를 해볼 텐데 100%로 분류를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아마 파란색의 도장이 5번 찍히면 되겠죠. 그럼 정말로 100%로 분류를 잘 해내는지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굳이 화면에 보여줄 필요는 없는 데이터라서 여기 체크 상자를 해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 블럭 스프라이트에서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제일 처음에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리셋 테스트 추가 블럭 안에서 3개의 변수를 초기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추가 블럭 함수를 호출해서 변수 초기화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셋 테스트 추가 블럭 함수를 호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엔 우리가 이 스프라이트를 이동하면서 각각의 해당하는 분야에 맞는 3개의 도장을 찍을 거잖아요. 근데 도장 찍기에 관련한 블럭들이 지금 현재 3.0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기 기능을 할 수 있는 확장 블럭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확장 기능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펜을 선택하신 다음에 블럭들을 추가를 하면 좀 전에는 없었던 펜 카테고리가 아래쪽에 보시면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럼 이제 펜 기능을 사용해서 헤드라인을 분석해서 도장을 찍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블록 카테고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블록 만들기를 클릭하시고요. 추가 블럭의 이름은 헤드라인 분석하기라고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분석하기. 그리고 분석할 헤드라인 한 항목을 입력값으로 받아볼 거예요. 그래서 입력값 추가하기를 클릭하시고 첫 번째 입력값은 테스트할 항목을 넘겨줄 거라서 테스트 제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력값은 판단 기준이라고 할게요. 판단 기준. 그리고 여기 확인. 네, 그러면 지금 추가 블럭이 하나 더 생성이 되었는데요. 헤드라인 분석하기 추가 블럭에서는 테스트 제목 입력값으로 넘어온 이 헤드라인이 이 판단 기준에 맞는지 비교를 해보고 맞다면 우리가 추가했었던 여기 맞게 인식된 제목 수를 1 증가시킬 거예요. 그럼 조건문이 필요하겠죠? 제어 카테고리에서 만약 뭐뭐라면 블럭을 가져오시고 연산에 같은지 비교할 수 있는 블럭을 하나 가져올게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텍스트 인식하기 레이블 블럭을 가져오시고 이 텍스트 항목은 우리가 입력값으로 받을 이 테스트 제목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랑 비교하는 것은 여기 두 번째 판단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 판단 기준과 같다면 맞게 인식된 제목 수를 1만큼 바꾸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 블럭 안에서 이 결과가 어느 분야의 헤드라인인지까지 다 판단을 해서 그에 맞는 색깔로 도장을 찍는 것까지 이 추가 블럭 함수 안에서 다 처리를 해 볼게요. 그래서 이 블럭을 복사하고요. 아래에 추가한 다음에 이번엔 판단 기준이 아니라 인식한 결과가 정치면이라면 모양을 이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정치색으로 바꾸고 도장 찍기. 그러면 파란색 도장이 찍혀지겠죠. 한 번 더 복사해서 만약에 정치색이 아니라 이코노미, 경제색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모양을 경제색으로 바꾸고 도장 찍기. 또 복사하셔서 이번엔 이코노미가 아니라 소사이어티, 사회면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모양을 사회색으로 바꾸고 도장 찍기. 마지막 컬처라고 판단이 된다면 모양을 문화색이라고 바꾸고 도장을 찍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든 이 추가 블록, 헤드라인 분석하기 추가 블록 함수를 리스트를 반복하면서 호출해주면 이 안에서 맞게 인식했는지 변수도 증가시켜 줄 거고, 분류한 다음에 그에 맞는 색깔의 도장을 찍어 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함수는 이렇게 기능을 마무리하고요. 다시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이 부분으로 오신 다음에 리스트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방금 추가한 추가 블록 함수를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프라이트를 이동하면서 도장을 찍을 건데요. 이동하면서 도장을 찍다 보면 스프라이트의 위치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스프라이트가 위치해야 할 처음 위치를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좌표를 마이너스 122로 정하기 하고 Y좌표를 155로 정하기 블록을 사용해서 초기화를 해 놓고요. 그 리스트 항목을 반복하기 위해서 사용할 변수 중에 리스트 번호 변수가 있었죠. 이 리스트 번호 변수도 0으로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변수를 반복할 건데 제어 카테고리에서 뭐뭐까지 반복하기, 그리고 조건은 연산 카테고리에서 같은지 비교하는 블럭을 가져올 거고요. 얼만큼 반복을 할 건가면 리스트 변수의 항목의 길이만큼 반복할 거라서 이 리스트 항목의 길이와 이 리스트 변수, 리스트 번호, 이게 같아질 때까지 리스트 번호를 1씩 증가하면서 이 반복문을 반복할 생각입니다. 그럼 처음엔 0이지만 1씩 증가하다가 현재 지금 정치 테스트 제목의 길이가 5개, 5잖아요. 그래서 아마 5번 반복을 하게 될 거고요. 이 5번 반복하면서 우리가 아까 추가했던 헤드라인 분석하기 이 추가 블록 함수를 호출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아이템은, 첫 번째 입력 값은 정치 테스트 제목 리스트에서 이게 아니네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정치 테스트 제목 리스트에 몇 번째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블럭을 가져오시고, 인덱스를 증가시키면서 사용하는 변수가 지금 현재 리스트 번호잖아요. 그래서 리스트 번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결합을 하시고 이 결과를 헤드라인 분석하기 추가 블럭의 첫 번째 입력 값으로 넣어 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입력 값은 지금 우리가 추가한 이 정치 테스트의 제목이 정치면이 정치 분야가 맞는지 테스트를 해볼 거라서 이렇게 폴리틱스 레이블을 하나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 추가 블럭 함수 안에서 이 정치면과 비교를 해서 맞으면
맞게 인식된 수, 변수를 증가시키고 또 이 안에서 색깔에 맞춰서 모양을 바꾼 다음에 도장 찍는 기능도 다 할 거예요. 그럼 한번 도장을 찍었다면 다음 항목을 반복할 때는 이 스프라이트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X좌표를 40만큼 바꾸기 해서 스프라이트를 40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반복문을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테스트를 해보기 전에 우리가 ML4 퀴즈에서 모델 훈련을 시켜 놓았던 그것이 다 완료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ML4 퀴즈로 가보면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학습 앤 평가. 그럼 현재 모델의 상태가 available이라고 나와 있고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그럼 다시 스크래치로 돌아와서 초록색 깃발을 눌러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났네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5개의 항목이 들어있는 리스트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 보면 상자가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리고 6개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 지금 마지막에 보이는 이 스프라이트는 도장이 아니라 여기서 5번 이동하면서 도장을 찍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오른쪽에 가서 남아 있어서 꼭 6개의 도장이 찍힌 것처럼 표현이 되었네요. 그래서 도장 찍기 할 때는 우리가 스프라이트를 숨겨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펜 카테고리에 형태에서 스프라이트를 숨기는 블럭을 가지고 와서 제일 처음에 숨겨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 도장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펜 카테고리에 모두 지우기 블럭을 가져와서 그림 그린 것을 초기화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초록색 깃발을 다시 눌러 볼게요. 네, 이렇게 해보니까 저희가 5개의 항목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중에 2개의 항목, 그러니까 2번째 항목, 4번째 항목은 정치면이라고 잘 판단을 해서 파란색 도장을 찍어줬는데 나머지는 첫 번째는 사회면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3번째 기사는 경제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마지막 기사도 사회면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네요. 정확도가 5개 중에 2개만 맞았으니까 약 40% 정도로 그 신문의 기사를 맞췄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 테스트 리스트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리스트를 몇 가지 더 추가해서 테스트 항목을 좀 더 늘려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정치 제목만 갖고 있는 정치 리스트,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데요. 리스트를 3가지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테스트 제목, 그리고 사회 테스트 제목, 문화 테스트 제목, 이렇게 3개의 리스트를 더 추가를 해서 경제 테스트 제목에는 경제 헤드라인, 문화는 문화 헤드라인, 사회는 사회 헤드라인을 아까 정치 테스트처럼 5개의 항목씩 추가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추가한 3개의 리스트도 우리가 처음에 정치 테스트 제목을 그 리스트 항목을 반복하면서 도장을 찍었던 것처럼 나머지 경제, 문화, 사회 리스트들도 도장을 찍어서 분류를 제대로 하는지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지금 추가한 리스트들에게 5개의 항목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먼저 경제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추가하는 버튼을 누르고 경제면으로 이동한 다음에 조금 예전 기사를 찾아서 5개의 항목을 추가할게요. 모두 5개의 항목이 추가가 되어서 경제 테스트 제목은 이제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체크 상자를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테스트 제목에도 항목을 추가할게요. 신문에서 문화면으로 이동을 하고 다섯 개의 항목을 마찬가지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5개 모두 추가를 한 다음에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체크 상자를 해제할 거고요. 마지막 사회면에서도 기사를 5개 가져올게요. 사회면으로 이동을 하고 조금 예전 기사들 중에 네, 이렇게 5개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사회 테스트도 보이지 않도록 체크 상자를 해제할 거고, 그럼 이제 이 코딩 부분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정치 테스트 리스트의 항목들을 도장을 찍으면서 분류를 해봤는데요. 다음 경제 리스트를 한번 판단을 해보려면 지금 스프라이트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제일 오른쪽에 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스프라이트가 다시 이곳의 위치에서 도장을 찍으려면 X좌표는 다시 처음 위치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Y좌표는 이곳에서 아래로 40 정도만큼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X, Y 좌표를 초기화를 할게요. 동작 카테고리로 가서 X 좌표는 처음 우리가 초기 값이었던 마이너스 122로 할 거고요. 마이너스 122. Y 좌표는 현재 위치에서 아래로 40만큼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Y 좌표를 마이너스 40만큼 바꾸기. 그리고 리스트를 다시 처음부터 반복을 해야 하니까 리스트를 반복할 때 사용했던 리스트 번호를 0으로 정하기.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우리가 첫 번째 정치 테스트 리스트를 반복하면서 도장 찍었던 이 부분을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할 거고요.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이번엔 정치 테스트가 아니라 경제 테스트 제목으로 바꾸고, 그리고 비교하는 판단 기준이 되는 레이블도 정치가 아니라 경제, 이코노미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리스트의 이름도 경제로 바꿔주세요. 경제. 네, 그러면 경제 리스트를 반복하면서 도장을 찍는 반복문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복사를 한 다음에 이번엔 경제가 아니라 사회면도 반복을 해볼게요. 경제를 사회로 바꾸고요. 사회 테스트 제목, 이것도 사회 테스트 제목, 그리고 이코노미가 아니라 소사이어티로 바꾸고 똑같이 처리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남았죠. 문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복사한 다음에 사회 테스트 제목을 문화로 바꾸고 여기도 문화, 그리고 비교하는 레이블도 컬처로 바꾸겠습니다. 컬처. 네, 여기까지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실행을 모두 마쳤더니 지금 정치는 2개가 아까처럼 맞았고요. 경제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5개 중에 3개가 있네요. 그리고 사회면은 초록색으로 인식했던 게 1개가 있고요. 문화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단 1개도 없네요. 네, 제가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한 것은 정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데이터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변수 카테고리로 이동한 다음에 맞게 인식된 제목수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맞게 인식된 제목수는 6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치에 2개, 경제에 3개, 그럼 합해서 5개, 그리고 사회에 1개, 6개, 네, 6개가 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맞게 인식된 제목 수와 그리고 여기 도장이 찍힌 색깔은 제가 보는 것과 여러분이 보는 것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때 사용했던 데이터도 다를 거고요. 그리고 분류를 하기 위해 사용했던 여기 테스트 리스트의 헤드라인들도 전부 다른 거를 사용하고 있어서 분류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맞게 인식된 제목수를 가지고 몇 %의 정확률인지 이 변수 값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항목은 4개의 리스트에 각각 5개씩 들어있으니까 4 곱하기 5 해서 20개의 테스트를 해본 거잖아요. 20개 중에 6개만 맞았으니까 약 30%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정확도가 몇 %인지 계산하는 블럭을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확도는 이 맞게 인식된 제목 수를 전체 항목의 개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 블럭을 가지고 올게요. 나누기 블록을 가지고 와서 변수에서 맞게 인식된 제목수를 가져오시고요. 이 나눠야 하는 이 값은 4개의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전체 항목 수예요. 그래서 이 4개의 항목 수를 모두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4개의 항목을 더할 수 있도록 더하기 연산을 여러 개 중첩시켜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데이터는 각각 경제, 정치를 순서대로 바꿀게요. 정치, 테스트 제목 더하기 경제, 테스트 제목 더하기 세 번째는 사회 테스트 제목 더하기 하나 더 복사해서
문화 테스트 제목 더하면 20이 되겠죠. 이 프로젝트에서는. 그럼 이 전체 4개를 더한 값 이 전체를 여기에 결합시켜서 이렇게 만들면 아마 6 나누기 20이 되겠죠. 이 값을 우리가 추가한 변수들 중에 정확도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정확도 값을 이 값으로 정하기,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판단이 모두 다 끝난 후에 정확도가 계산이 되어질 거예요. 그럼 6 나누기 20을 했기 때문에 0.3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표시를 해주는 단위는 %이기 때문에 이 0.3이라는 값에 곱하기 100을 해서 %지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럼 정확도, 지금 현재 0.3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확도 곱하기 100을 하고, 만약에 이게 소수점, 몇 소수가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올림을 해서 정수로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상 카테고리에 있는 블럭들 중에 여기 반올림을 할 수 있는 블럭을 가져오시고 이곳에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정확도 변수에 다시 넣어 줄게요. 정확도를 이 값으로 정하기, 그리고 다시 실행. 네, 그러면 30%라고 이렇게 값이 잘 출력이 되어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헤드라인을 분석할 수 있는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정확도가 많이 높지 않게 나왔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머신러닝 우리가 모델을 훈련시킬 때 우리 그 훈련한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데이터가 각 레이블당 10개의 데이터만 사용을 했잖아요. 이 데이터가 10개가 아닌 한 50개, 한 100개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사용했더라면 모델이 훈련이 더 잘 되었을 거고, 아마 우리 프로젝트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보여줬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데이터를 많이 추가를 하면 되는데, 혼자 하게 되면 데이터를 많이 추가하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한 번에 많이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 여러 명과 같이 데이터를 함께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ML4 키즈에서도 그 하나의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선생님 계정이 있다면 학생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서 학생들과 함께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델을 훈련시켜서 그 모델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